귀한 주말 바쁜 시간 내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소유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현재 702동에 거주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홍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단체 문자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던 사람이고요. 저희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현재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말씀 제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처음에 서두에 많은 고민 끝에 문득 예전에 본 글귀가 생각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없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 22년 차로 우리가 22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신동아 리버파크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추억이 있듯이 모든 사물과 건축물에는 소중한 역사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추진위원회와 협력사들은 신동아 리버파크 단지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하고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신축과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높은 용적률이겠죠. 네. 재건축 사업보다 리모델링 주택 사업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주거 환경 사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후화된 단지에서 인근의 수많은 단지에서 재건축보다 많이 리모델링을 최근 몇 년간 추진하면서 제일 각광받는 사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장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기 앞에 계시는 문전주 소유주님 네, 혹시 아시는 거 계실까요? 재건축 사업보다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장점. 아,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업 단계마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또 사업에 앞서 말씀하신 소유주님께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뼈대 골조를 남기고 부분 철거량을 최소화시켜서 아름다운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자연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가장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최근 단지 내 재건축 현수막과 재건축 추진위원회 안내문을 아마 각 세대에서 발송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동작구청 주택가에 확인해 본 결과 단지 내 노인 회장님께서 지자체 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서 매우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 오신 소유주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보다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짧게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재건축 사업을 막연한 기대감과 헛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단순한 선택을 떠나 리모델링 찬성과 반대, 단순한 선택을 떠나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희 추진위는 그 어떤 단지보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려 5차례에 걸친 시공자 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그간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 등을 깨닫고 유익한 정보를 얻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빠르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정확한 사업만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며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저희 모두가 노량진 뉴타운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서 한 울타리 안에 단지 내에 있으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행동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소유주 여러분들의 의견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중하며 추진위 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 가족의 일환으로서 가족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 좀 말이 많았는데요. 자,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 뽑은 선호도 1위의 건설사, GS 건설사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GS건설 리모델링 팀의 김성훈 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오늘 지원을 많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시고요. 이쪽으로. 자. 차렷 경례 인사 한번 하시죠.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십시오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하고 또 아침 오전 시간이고 해서 또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 GS건설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사업 설명회를 하기 전에 소유주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주민 소유주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그래서 마트나 전자제품 사듯이 팜플렛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주분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만들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냉장고 아니면 자동차 사듯이 팜플렛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많은 의견,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의 그런 의지가, 참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참여 의지야말로 이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 분들한테도 리모델링 사업의 중요성, 그 참여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야 성공적인 사업을 최단기간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GS건설에서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 12분 정도 됩니다. 동영상 보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크리에이터 GS 자이. GS 자이의 힘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변화. 더 새롭게 그리고 가치 있게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는 최고의 프리미엄의 탄생. GS건설 자이가 지금 조합원님을 찾아갑니다.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어선 주거명장 GS건설 자이.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과 증축을 통해 삶의 질, 자산 가치를 모두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 최근 초과 이익 환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등 재건축 사업을 향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 면적, 층수, 세대수를 증가시켜 일반 분양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14층 이하는 최대 2계층, 15층 이상은 최대 3계층까지 기존 건물 위로 추가층을 만드는 수직 증축. 아파트 앞, 뒤, 옆 등으로 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는 수평 증축. 기존 세대수 15% 이내에 한해 단지 내 공간에 별도의 도움을 신설,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를 짓는 별동 증축이 있습니다. 각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하고 주차, 커뮤니티, 놀이터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사업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사업 추진 속도.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가능 연한 30년, 사업 기간도 평균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가능 연한 15년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 1차 안전진단을 통하여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 심의, 관리 변동 계획 수립, 사업 계획 승인, 분담금 확정 총회, 이주, 철거 및 착공, 입주의 과정을 거쳐 완성돼 사업 기간은 평균 5년여로 재건축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개발 이익과 직결되는 용적률에 있어서도 기부 체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제한을 받는 재건축과 달리 기부 체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의무가 없으며 용적률 제한이 없는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합니다. 이에 작년 무려 30조 규모로 급성장한 리모델링 시장. 서울 강남, 신도시는 물론 수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높은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와 품질.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최고의 시세. GS 자이가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확실한 성공 파트너로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최고의 성공 파트너 GS 건설.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1위, 프리미엄의 시작이자 끝, GS 자이. 대한민국 넘버원 프리미엄 브랜드. 가장 비싸지만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자이. 지어지는 곳마다 최고 시세. 초고층 빌딩, 대규모 복합시설 리모델링 및 아파트 리모델링 전업.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GS건설의 특화와 설계는 기존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조합원님의 이익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담 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당시인 2018년 10월 14억 원이던 시세가 GS를 시공사로 선정하자마자 바로 8억 원이 상승하며 완공 후 인근 최고 시세를 예고하는 등 GS 자이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프리미엄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다. GS 자이 명품 특화. 리모델링 업계 최초
강남 최고급 재건축 수준의 특화 설계를 도입한 GS건설.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 스카이 브릿지. 작품으로 남을 독보적인 인면. 빛으로 빚은 듯 견고하고 세련된 마감. 전혀 다른 차원의 랜드마크의 품격. 세계 조경가 대회 대상 수상이 빛나는 GS건설의 자부심. 도심 속 천혜의 자연을 단지로 끌어들인 예술 같은 조경. 자부심의 완성. 규모, 퀄리티 모두 차원이 다른 어메니티. 하이엔드의 품격을 담은 커뮤니티와 단지 상가를 넘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난 복합 문화 공간 상가. 채광과 조망이 극대화된 쾌적한 내부. 넉넉한 수납 공간.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 옵션과 평면 등 같은 면적을 더 넓고 가치 있게 누리는 단위 세대 특화. 업계 최초 GS건설 독자 개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자이 클린에어 시스템 시스클라인 등 100년을 앞서가는 최첨단 시스템 아파트. 최고급 명품 단지의 자부심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현하는 GS건설 자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적의 용적률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GS의 혁신 설계입니다. GS를 시공사로 선정한 밤섬 현대의 경우 전용 면적 확장, 수평 별동 증축 등의 자이만의 혁신 설계로 기존 397.32%의 용적률을 557.61%까지 끌어올렸고, 문정 건영 아파트 또한 기존 대비 149.24%나 용적률을 높이고 커뮤니티 면적 822평 증가, 주차 대수를 기존 대비 500대나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문정역, 장지역과 단지 중앙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삼전 현대아파트의 경우 낡고 오래된 단지에서 탄천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화려한 외관, 예술적인 조형물, 파노라마 뷰를 갖춘 스카이 라운지 등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단지 가치, 편의, 개발 이익 모두를 높였습니다. 사업 조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공사비, 합법적 범위 내 최고의 LTV 적용, 이주비 걱정 없는 이주 컨설팅 서비스, 입주 시점에 조합원님 취향, 트렌드에 따라 맞춤 옵션 적용,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까지.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은 GS건설의 저력이자 조합원님의 선택과 신뢰를 가장 큰 성공으로 돌려드리는 GS건설의 진심입니다. So where do you go? Oh, whenever you disappear, I can't seem to find you. Won't you let me inside? I can see what you love, who you are. The energy that's flowing through your veins. Is it your blood to bleed? So where do you go? Oh, whenever you disappear, I can't seem to find you. You slip into the night. So where do you go? I wanna follow you down, down, down to your secret side. Won't you let me inside? 꿈꾸었던 모든 일상을 현실로 바꾸는 자이의 힘.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완성되는 것. 바로 GS 자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이 땅의 눈부신 미래입니다. 리모델링 한계를 넘어선 주거 명장 GS건설이 놀라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조합원님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지켜주신 삶의 터전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랜드마크, 가장 살기 좋은 단지로 실현됩니다. 리모델링 최강자로서의 저력, 비교 불가의 품질과 브랜드 파워에 빛나는 GS 건설이 리모델링 최초, 최고라는 자부심을 확실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결과로 조합원님 인생을 빛낼 명품 아파트를 선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최고의 품질, 최고의 사업 조건이 곧 조합원님을 찾아갑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좀 쉽게 좀 저희가 한다고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보셨으니까 저 신동아 리버파크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간단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영상물 좀 보셨고요. 소개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특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특화 전략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는 도중에 그 사투리가 좀 나와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가 무슨 뜻인지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인텔리전트의 약자입니다. 자이는. 그래서 수준 높은 고급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고품격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는 타사와 다르게 하이 브랜드, 별도의 하이 브랜드가 없어요. 자이 자체가 하이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같은 브랜드를 달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공 아파트 부분 시공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단연간 계속 1등을 하고 있고요. 3년 연속 계속 1등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랜드 파워, 브랜드 슬램이라고 지금 인기가 되는데요. 부동산 114라든지 가동 셀럽들이 선정한 몇 가지 조합, 우리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죠. 셀럽들이 지정한 3대 브랜드죠. 3대 브랜드 상관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 그게 서초 맨 위쪽이 이제 DH고요. 현대 겁니다. 현대고 나머지는 애미안이고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게 서초 그랑자입니다. 같은 입주식이 비슷한 입주식인데도 불구하고 하이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 현대라든지 그쪽하고 자기는 자체가 하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하이 브랜드 달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자이가 시세가 더 높게 나온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자이가 가치로서 훨씬 더 주민들한테 가치가 높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안도 똑같이
저희와 똑같이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레미안과 자이를 같이 비교했을 때 브랜드 가치가 실질적으로 서초동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가치를 보면은 자이가 훨씬 높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그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하고 입주하시고 난 다음에 소유주분들의 재산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저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실제 리모델링을 저희가 심사 선정이 돼가지고 한 장표고, 아까 동영상에 보셨겠지만 청남 근영 같은 경우는 아까 15억에서 22억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은 25억을 합니다. 25억. 그새 또 3억이 또 올랐습니다. 지금 청남 근영 같은 경우는 행위허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행위허가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수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 건립분담 계획을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2주까지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수원입니다. 수원 영통 중 5단지 현장입니다. 5단지는 아파트 사이가 굉장히 좁고 사실 좀 소형평입니다. 소형평이라서 힘든데, 그래서 그쪽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일조권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특화 설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통해서 뜸구조 공법을 사실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하에서 바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뜸구조를 했고요. 아파트와 경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은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에 별도로 통로를 만든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아파트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수공법을 정해서 저희가 지용을 했고요. 지하 주차장 흙막이를 증설을 해서 아파트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이쪽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모델링은 예로 신축하고 좀 틀려서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 증축 과정에서 단위 세대 구조 보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늘어난 면적만큼 기초의 보강을 위해서 마이크로 호파1이라는 그런 공법에 서서 지반을 보강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이는 아파트의 3면을 전부 다 확장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조 검토를 통해서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저희가 복층형 설계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계층을 2개 세대로 만드는 거죠. 3개 세대를 2개선 만들어서 그 2베이라든지 3베이 만족 못하시는 소유자분들한테 만족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층형 설계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도 이 제안을 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너무 좋아서 타 동에서도 복층형으로 설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양성이라든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1층에 테라스 하우스를 별도로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경기도권에는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세대 불경 설계까지 요청을 하셔서 세대 불경 설계까지 저희가 같이 제안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층간소음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많으실 겁니다. 위쪽 세대에서 아이들이 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부 쪽에 계시는 세대들의 층간소음 많이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들 용인기술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인에 실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10년 동안 1조 5천억 정도의 기술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층간 소음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올 7월달 되면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마 공법이라든지 소재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단지가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신소재를 써서 여러분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층간 소음은 소원 자체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벽체라든지 바닥에서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특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 영상에도 보셨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다이렉트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고요. 피로티까지 해서 2층 계시는 분은 3층으로 올라가고 최상층에 지금 12층이 시상층이라면 11층이시면 1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피로티를 공유 공간으로 쓰고 커뮤니티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신동아 리그파크는 기본적으로 세대당 1.2대가 좀 되어 있죠. 평당 1.2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1.5대 정도 추진위에서 계획한 바로 하면 1.5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면밀히 지하층을 검토해서 최대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가지고 면적은 줄이면서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1.5대 하셨는데 더 크게 더 많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특화 설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청남 근영 사진인데요. 스카이 가든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조경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대치현대죠. 대치 센트럴 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외관을 이렇게 미려하게 하고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죠. 루미너스 월이라고 해서 외관을 전체 유리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청담 근영입니다. 앞부분에 한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개동 아파트인데요. 최상층 부분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스카이 라운지고요. 스카이 라운지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네, 삼전 현대입니다. 삼전동에 있는 거고요. 앞에가 탄천입니다. 탄천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수직 증축을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담당인데 수원 영통입니다. 이게 18동입니다. 18동이고요. 그래서 2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1층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요. 외관을 타 단지보다 더 우수하게끔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밑에 부분은 원래 옹벽이었습니다. 옹벽 부분을 상가나 커뮤니티 시설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저 오른쪽에 밑에 하면 옹벽이 좀 기역장 쭉 옹벽이 되는 거고요. 옹벽이 한 8m 정도 옹벽이었는데 저기를 저희가 상가 커뮤니티 시설 이쪽으로 제안을 해드려서 주민들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네, 천당건영 아까 보셨죠? 신도림 자이입니다. 네, 서강자이죠. 서강대교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문주입니다. 문주는 지금 저희가 제안해드린 대로 시공을 할 거지만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공사용 도면 만들기 전에 별도로 그때 조합이 됐을 걸까요? 조합하고 별도 협의해서 디자인 협의를 다시 한번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삼전 현대입니다. 아파트와 인간을 상가와 연결해서 문주를 계획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 추진위에서 홍보한 그런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들에 있는 제안한 건 거의 다 더 이상은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지금 조식 서비스, 골프 연습장, 뭐 사우나, 그죠? 북카페, 피트니스, 스카이 라운지, 그 다음에 조경까지 저희가 특화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디자인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요번에 새로 디자인이 개발된 그런 벤치라든지 이런 게 다 적용될 거고요.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제안서에 명기를 한 모든 사진들은 그대로 다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해드립니다. 예, 지하 주차장은 여기는 3층에서 이제 5층으로 늘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주차장도 전부 다 더 넓은 그런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드릴 거고요. 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전기차 충전소 외에 콘센트형, 그래서 콘센트형을 해서 기둥에다가 콘센트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전기차니까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베이에서 3베이까지 아까 보셨지만 앞뒤로만 늘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늘려서 최소 3베이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요. 또 필요하시는 4베이까지도 한번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노량진에서 하게 되면은 한 개 현장만 해서 여기가 랜드마크로 저희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GS건설이 수주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하나 져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합과 사업 조건을 협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조합원들하고 조합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타사들은 그 공사비 항목을 뺀 제안서를 제출한 다음에 나중에 공사비를 따로 올려서 공사비 도급 계약을 따로 별도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할 때 제안서에 모든 것을 다 명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기를 해서 공사비를 확정을 짓겠습니다. 제안서 할 때 확정을 져서 확정 공사비로 저희한테 제안을 정확하게 드리겠다. 그래서 눈속임 없이 제안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낮게 공사비 섰다가 나중에 이 제안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뭐 그렇게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올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GS건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할 때 정확하게 제안서에 명기를 해서 그 금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안을 정확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여기는 서울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입 조합에서 나중에 조합 총회책자를 하게 되면 그게 뭐 무이자 사업 대여금이라든지 이자 사업 대여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무이자 대여금을 지급해서 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인분은 부담금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비도 많이 좀 걱정이 되시죠? 여기는 이거 40%고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외부 조합원들 계시죠? 외부 조합원들은 전세 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해서 허브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 그 다음에 과다 대출자들은 조합과 협의해서 이주가 진행되면 사업이 진행되니까요. 이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이주 컨설팅을 진행해서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하면서 이주 때문에 문제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최근에 윤 당선인이 이게 하신 거 있죠? 이게 법적으로 뭐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고 뭐 70%까지 뭐 통상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특별 변호사 뭐 80% 해주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딱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부의 정책상으로 70%를 하겠다 이러면 70%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70%까지 LTV가 정의된다면은 이게 소유주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만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각종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아마 다른 시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사회의 제일 장점이죠. 그래서 10% 하고 계약금 10%, 중도금 40%, 입주시 50% 내는데 40% 중도금에 대한 이자 후불제를 지금 진행해서 중도금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입주 시에 90% 그죠? 분담금의 90%를 납부하시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 리모델링은 163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60% 중도금을 보통을 냅니다. 그래서 당사는 145 해서 저 중도금 40%까지도 나중에 이자 후불제로 나중에 90%를 같이 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량진은 이게 신동아 특이 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첫 사업 단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열망이 담긴 그런 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노량진에서 1호 사업 1호 현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꼭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타 리모델링 단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이나 조합에서 설계서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해서 설계를 제가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특화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설계, 그 다음에 최고의 사업 조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아주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제가 타바꿈 바꾸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그 이상의 아파트로 저희가 혼을 담은 큰 아파트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마치 그냥 사업 설명회, 조합 설립을 위한 시공자 사업 설명회인데 마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 같이 너무 상세하고 또 알찬 정보,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신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의문 나는 점들을 거침없이 좀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나이키 모자 쓰신 선생님. 네. GS 임원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 중에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시보는 과정에 추가로 만약에 GS에서 선정이 되면은 저희 사업에 차후 추가로 공사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히. 추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타 사업장의 제안서를 보시면은 제안서에
빠뜨린 항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제안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 빠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공사비 부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임님. 그러면 그렇다면 시공사 공사비 입찰 시 내역 입찰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역 입찰은 안 됩니다. 아, 예. 그럼- 왜냐면은 내역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내역을 물량을 다 나와야 되는 내역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내역 부처는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리자 계실까요? 네, 뒤에 중절목 주신 분. 발표하실 때 동호수 소유주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00호동 1400호입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원래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안 돼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용적물 여러 가지. 그 얘기는 뭐 다 아시니까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리모델을 하게 되면은 기존 그 공구리 건축물 지하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존 공구리에다가 새로 부감을 합니다. 기존 공구리와 새로운 공구리의 이격이 발생합니다. 그 이격은 어떤지 물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사례도 있고 모델도 있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리모델링이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중에 그 이격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 문제를 어떻게 좀 하시고 있는지요. 최근에 무슨 신규수입 발생해 저도 이제 건설법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거든요. 이렇게 이격 문제를 어떻게 그 안전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그 설계 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 확장을 하고 이만큼 철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리모델링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 기술자들이 그의 강도라든지 콘크리트의 접합, 신구 콘크리트죠. 신구의 접합, 그 다음에 기존의 콘크리트의 강도, 그래서 강도가 못 미치느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느냐, 탄소 섬유로 보강을 할 거냐, 아니면 콘크리트 벽을 더 늘릴 거냐,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모든 거를 갖다 구조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검토를 해서 도면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걱정되실 겁니다.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또 콘크리트 붙이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걱정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을 모든 시공사라든지 모든 설계한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리모델링 협회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리고 또 했을 때 들은 내용은 구조 검토사가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구조 검토와 구조 보강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구조 검토사가 함께 동반해서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재건축과 더 튼튼하게 또 벽 두께도 또 슬라브라든지 벽 두께도 더 단단하고 더 두터워지고요. 네. 다음 지리자 계실까요? 네. 여기. 예, 701동 307호 강준일입니다. 네. 저는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는 홍보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도 하고 잘 봤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문제에서 공사 기간 중에 이주비 우선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으로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비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LTV, 저희는 허그 통해서 LTV를 40%까지 진행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주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화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서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드리겠다. 그것까지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드리겠다. 그거는 그 이상 법적인 문제가 넘어들게 생기면 법적인 문제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문서화 맹기한다든지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지 물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주비는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주비는 가장 그 핵심 요인이 시공사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는 명목이기 때문에 얼마다 혹은 금액의 어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강조드렸고요. 여기 GS 설명했지만 곳곳에 타 건설사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은 입찰 제안서의 경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따로 저에게 말씀 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자 계실까요? 네, 소유주님. 저는 701호, 1501호입니다. 조금 저희가 중간에 와갖고 처음 보면 못 들었는데 맨 처음에 질문하신 분께서 추가 비용이 없다고 그래 없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추가 비용이라는 게 하나도 비용이 안 든다는 얘기인지 그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재건축 못하니까 그 재건축의 단점 못하니까 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공사를 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22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년 이상 걸려야지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기까지는.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 30년 돼야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는 이 아파트가 과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저는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맞네. 과연 지금 리모델링의 장점이 우선 암만 경관이 좋고 실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용 면에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어떤 게 나은지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30년 가까이 돼 리모델링 할 바에는 조금 더 있어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원하셔서 해도 무관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연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듯이 30년이라고 했는데 서울 기준 1992년도 준공 이후에 된 아파트는 연식이 40년이 필요합니다. 40년 이상이 충족이 돼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고 추진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준비 전에 그 단지가 정비구역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겠죠. 정밀 안전진단, 그 다음에 예비 안전진단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짧게는 30년 이상을 기다리고 그럼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준공된 지가 22년 차죠. 그러면 10년을 더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야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준비와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가 보통은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부터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차 아파트에서 저희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서 현재 추진위가 발족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이죠. 만약 재건축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재건축에 따른 도시정비팀, 리모델링 사업팀이 아니라 도시정비팀의 책임님이라든지 소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께 이제 할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겠죠, 물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논할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을 하자면 앞으로 저희가 더 기다리면 됩니다. 장기수원 충당금 계속 납부하고 수선 유지비 계속 납부하고 월세 같은 관리비를 계속 급등하면서 내고 10년을 더 기다리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실 몇 분들이 정말 없으실 거예요. 정말. 왜냐면 그 관리비는 정말 우리 하나의 정말 소중한 재산, 정말 소중하게 나가는 관리비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재건축을 논하시는 분들 소중한 의견이시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까지 현실적 대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재건축은 재건축 분담금에 따른 재초안이라고 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해야 되고 용적률을 높이려면 그만큼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그와 별개로 그런 어떤 제한이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뭐 맞는 말씀인가요?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공사비 얘기도 한번 좀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40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뭐냐면은 기존 건물이 현재 살고 계신 건물이 안전진단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 D나 E 등급이 나오지 않겠죠? 네. 뭐 D나 E 등급 나오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말씀드린 빗물이 줄줄줄 새야 됩니다. 새야지만 E 등급, D 등급, E 등급이 나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단지에 와서 지하 주차장도 둘러보고 세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둘러봤는데 양호합니다. 사실 양호하고요. 양호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양호해야 리모델링 가능하고 D나 E 등급이 될 정도면 당연히 재건축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리모델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 공사비 제가 아까 앞단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제안서에 제출을 할 때 아예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다 녹여서 딱 안에 표기에 정확히 명기를 해서 제안해 드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당사가 제출한 제안서랑 타사가 제출한 제안서랑 비교를 한번 해줍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 뭐 비교도 좋고요.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다면 해서 제안을 어떻게 할 건지 명쾌하게 명기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제안한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공사비 더 달라. 이거 빠졌습니다. 제안할 때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다. 그래서 제안할 때 그 금액으로 착공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하나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정리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공사 계약 시 초반에 계약 시 입찰 때 적정에 맞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공사 금액을 반영시켜서 조합에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자 계실까요? 오늘 너무 질의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동호수 소유주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01동 102호 손민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자기가 노량진에서만 집중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기 밑에 노량진 뉴타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소유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그 가격 차이 같은 걸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약간은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 그리고 자기가 여기만 집중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 노량진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같은 것도 말씀 좀 해주셨으면.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가치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 제일 불리한 게 뭐였습니까? 평면.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평면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게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하락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브랜드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상쇄를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만은 하이브랜드 쓰시는 시공사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브랜드를 써서 했을 경우에 가치는 브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많이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고생하셨고
자녀분들한테 그 가치를 물려드려야 되는데 그 가치 못한다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요. 리모델링의 제일 불리한 점은 그거다. 다 좋은데 그거는 불리하다. 예,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뉴타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하고 얘기하고 스킬이 좀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모델링 사업장은 이게 하나만 한 개수만 집중하겠다. 딴데 뭐 찌끄리고 이렇게 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뉴타운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개포우선 부차, 포스코가 준공한 개포우선 부차를 다녀왔습니다. 하도 뭐 인터넷상과 언론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고 뭐 재건축이 낫나니 뭐 리모델링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가봤을 때 신축 이상으로 아파트가 사실 거기는 소형 단지예요. 한 300세대 미만으로 파기돼서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갔고 저희 추진위원 분들하고도 방문했을 때 신축과 거의 신축 이상으로 정말 아파트는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좀 단지가 소규모라서 조금 어떤 보기에 좀 아쉽다 뿐이지 저희 같이 이렇게 대단지 같이 리모델링 단지로서 특화되고 만약에 시공사가 참여해서 좋은 브랜드의 시공사가 참여해서 준공한다면 뭐 재건축과 더 버금가는 아파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혹시 지휘자 계실까요? 참고로 대단지가 유리하고요. 대단지가 갖는 가치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대단지가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제 위원장님 통해서라든지 조합 통해서 명쾌하게 조합원들이 그러면 저 소유자분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주셔가지고 기본적인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시공사나 설계사들이 명쾌하게 그 내용을 도면에다가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또 가치가 또 달라지니까요. 그거는 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휘자 계실까요? 오늘 거침없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해되신 것 같은데 혹시 또 계실까요? 네, 없으면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또 시공자 GS 설명에 참석해주신 책임님과 소장님께 진심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유주 여러분. 네,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또 못 보신 분들 혹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공식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